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 광복절 충전을 하고 돌아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라던가 글로벌 증시가 매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의 키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오늘 썸네일의 제목대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꼭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포인트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증시가 오늘 21선 위를 돌파를 해주면서 2700포인트에 안착은 못했지만 2697포인트 도달을 했거든요. 제가 기존에 잡아드렸던 2640포인트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목표치는 어디였다? 2700포인트였다. 제가 보던 목표치까지는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근의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한번 잡아 볼 텐데, 이 다음의 흐름이 과연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의 조정폭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지, 요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상방에 어떤 벽이 만들어진 상태로 횡보를 하다가 움직여 줄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한번 빠졌다가 움직여 줄 것이냐, 상반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수급의 정리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고점을 한번 만들어 준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랑 비교했을 때는 니케이가 오늘 3.6%나 올랐어요. 근데 얘네가 낙폭이 그래도 많이 컸잖아요. 우리가 서킷 때 8% 빠질 때 얘네가 13% 정도 빠졌거든요. 이 친구들이 부지런하게 올라와서 우리 증시의 키높이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2740에서 50포인트 정도, 한 2%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나라가 지금 디스카운트도 받고 있고 일본이 먼저 돈이 유입이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차차 따라가면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연관도가 높은 반도체 중심인 대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위에 있네. 그래도 뭐 이 정도 괴리라면은 그냥 뭐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받는 입장에서 에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한번 본다고 하면 이제 엄청나죠. 미국 증시는 뭐 빠지지도 않았는데 올라오는 거는 1등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올라오는 흐름에는 살짝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요? 미국 증시의 랠리의 이유, 그리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까지 오늘 한번 설명을 쭉쭉쭉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개별 종목 시세를 잠시만 둘러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 증시는 종합지수를 땡기기 위한 시총 상위주의 수급이 유입되는 날이었다. 물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에도 당연히 시세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도 3.89%나 올랐어요. 종합지수가 2%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올라주면 다른 코스피 종목들은 역시 재미가 없었구나.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흐름 보였고, 현대차 기아차까지 대동해서 종합지수를 열심히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프로그램의 개입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종합지수를 땡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딱지를 만들어 봤어요. 수요일에는 제가 현금을 10%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운이 좋게도 제가 제약바이오에 살짝 단기적으로 물린 종목이 있었습니다. 단타치고 이렇게 놀다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 쫄래 해가지고 현금을 조금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금 15% 가지고 다음 주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올수록 현금을 조금 더 만들자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264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현금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2700포인트 제가 목표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는요, 더 랠리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 번은 내려올 겁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적어도 2640포인트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차익해서 만들어준 종목을 아무리 못해도 비슷한 가격이거나 최소한 싸게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불안감, 이런 리스크 관리,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 이런 손 쓸 수 있는 대응의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투자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시장의 랠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금을 만든 이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전광판 보면서 먼저 하나씩 설명해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무슨 흐름이죠? 시장 자체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플러스로 마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뭐 플러스 그래도 많이 마감했잖아요. 종합지수 강세를 보였으니까. 특히나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이한 거를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바로 뭐죠? 시가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꽤나 많더라. 그걸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런 음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게임주는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원익 IPS도
플러스 1% 마감했지만 음봉이죠. 그리고 HPSB 3% 상승했지만 시가 대비해선 음봉이에요. 한화, BSK, 뭐 레이저셀, 인텍플러스 다 음봉이잖아요. 파도도 음봉이고요. 제주반도체 음봉입니다. 뭐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는 두산테스나도 상승했지만은 시가 대비해서는 음봉이에요. 갭이 뜬 다음에 음봉을 내려박는 겁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아침 대비해서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시가에 붙었으면 다 음봉이었다. 그 정도로 많이 밀린 상태고, 그나마도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아침에 조금 약했거든요. 조금 약했는데 종합지수 받들면서 시가는 약했으나 장 후반에 갈수록 강세를 보였다. 특히 어느 종목 위주로? 제약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 지금 니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뭐 메지온 이런 종목들은요 기타 서비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약 업종으로 패시브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HLB,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제약으로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뭐 바이넥스 다 제약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타 서비스 이쪽보다는 제약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강했다. 그 배경에는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있지만 메디톡스라든가 휴제 이런 보톡스 필러 쪽이 다 제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휴메딕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 업종 자체를 조금 부스팅시키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진단키트 쪽도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엠폭스라고 하죠. 원숭이 두창 이런 것도 이제 뭐 WTO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니까 이런 진단키트주 당연히 강세 보이면서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테크 테크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CMO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전염병 관련주 이런 테마로서의 제약 업종이 많이 움직인 날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쪽이 많이 올라오면서 수급을 많이 뺏어갔고, 그리고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8월 5일에 서킷 브레이커를 맞은 이후에는 화, 수, 목은 오로지 바이오가 초강세였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 누가 약세였죠? 2차전지가 약세였죠. 그런데 반도체는 어쨌든 서킷이 걸리고 난 다음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2차 전지가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시총 상위주가 월화에 강했고 뭐 전고체 배터리에서 화수에 강했고, 그리고 오늘은 다시 순환매적으로 이 친구들이 쉬면서 뭐죠? 바이오의 수급을 넘겨준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낙폭까지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주도 업종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반도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2차 전지와 바이오 간에 어떤 순환매가 자꾸 돌고 있구나, 요 정도로 보는 게 명확하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큰 폭의 상승, 눈에 띄는 상승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는 랠리를 만드는데, 문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에 붙으면 그날은 물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갭 뜨고 음봉, 갭 뜨고 음봉, 갭 뜨고 음봉, 요런 시세를 만들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중에서 먼저 아침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즉 시가의 추격으로 붙는 수급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물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처음에 너무 센데 야 이거 바이오가 너무 설치인데요, 제가 막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들었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바이오는 밀리고 2차전지가 뒤늦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2차전지가 매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많이 보거든요. 테슬라가 어제 플러스 6% 마감하면서 야 이거 2차전지 한번 붙어볼까? 라고 하면서 붙은 개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냉정하게도 2차전지에 붙었다면 바로 물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2차전지가 최근에 턴이 나오고 있다 뭐다 하면서 기대감을 조금 싫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뒤치기 해버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답이다 막 이러면서 K 배터리가 답이지 막 이러면서 기대감 잠깐 실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약세로 시작한 바이오를 땡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수급 간의 교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체크해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딱 명확하죠. 너네 시가에 붙기만 해봐, 물릴걸. 너희가 생각하는 강세의 종목은 내가 시세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단타로만 우리 시장 접근하려고 하는데 단타 접근해서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 그러니까 단타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기가 진짜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특히나 지금 테마도 많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예전 같으면은 영일만 테마주 이런 거 진짜 한번 슈팅 바바바바박 쏠만하거든요. 근데 안 가요. 지금 테마주가 할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그널 든 게 뭐였죠? 화장품 주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화장품 주들이 예전에 하락장에서 강했던 뭐 20년도에 강했던 통신장비, 그리고 22년도에 강했던 원전,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흐름과 비슷하거든요. 하락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상승장으로 추세를 돌리려고 할 때 수급이 빠집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아무리 뭐 실적이 좋다, 반등한다, 뭐 한다고 해도 뭐죠? 물립니다. 이거 워런 버핏이 옳다라고 지금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하죠. 이거 3,000원어치 샀다고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개 떠버리는 거예요. 다들 화장품도 달라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시장은 냉정하다. 메이저가 이미 나간 자리에서 그냥 이거는 메이저의 잔여 물량을 받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워런 버핏 추종해서 매매하는 게 미련한 게, 워런 버핏이 3,000원어치 샀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 자산이 300조예요.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1원어치를 산 겁니다. 화장품주를. 워런 버핏 기준으로는. 근데 이거 보고 추종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누구에게나 3,000억이라는 큰 돈이 되겠죠. 근데 저걸 가지고 추종 매매해서 저렇게 따라 붙는다? 그거는 하나의 꼬이는 수급에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주는 컨센서스 이거 좋은데요? 안 맞아요. 제가 화장품주 정말 저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주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센을 보고 들어간 종목은 무조건 안 됩니다. 컨센이 아니라, 왜냐면 얘네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1, 2년, 2, 3년 뒤에 실적 절대 추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테마도 뭐 딱히 없잖아요. K푸드도 완전 이제 한번 죽여버리는 그런 개별주도 재미없죠. 방산주도 그렇고요. 조선주, 절강, 뭐 에너지주가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뭐 요거 가지고 테마주가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품주도 뭐 공급 이슈, 쇼티지가 못하는데 못 갑니다. 결국엔 뭐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품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정말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력이 돈으로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잠깐 올랐더니 어쩌죠?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사서 그때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취향 차이예요. 내가 밸런스를 어느 쪽에 많이 싫어할 것인가. 낙폭과대, 어차피 실적이 받쳐주는 반도체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진짜 바닥권에서 빌빌거리면서 중내산해하고 있는 2차전지 건들 것인가. 지금 주도주로 재장권, 일단 뭐 1차적으로 올라는 왔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볼 수 있는 바이오일 것인가. 이거를 한쪽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이 조합을 잘 추려가는 게 굉장히 실력이고 노하우일 것이다. 뭐 바이오만 한다고 해서 한두 종목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항암, 그리고 뭐 원료, 뭐 세포, 비만 치매, 그리고 뭐 헬스케어, 폐질환 치료제, 이런 것도 적절히 좋은 시그널이 주는 것들로 나눠 가져가야 되는 거고, 2차전지 그냥 2차전지 뭐 난 응급제만 해야지, 난 전고체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전고체, 전해, 양극재, 응급제, 뭐 대장, 뭐 장비주,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탑 티어라고 하죠. 탑 티어의 종목들 골라놓고, 아 저쪽이 이제 수급이 좀 붙을 수 있겠구나, 지금 시세라면 지금 수급이 저쪽으로 쏠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세밀세밀 조금씩 비중을 옮겨주면서 살짝 조절을 해주면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은 결국에는 HBM이 제일 뜨겁긴 했어요. 당연히 엔비디아 발로 올라가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 상승의 이유, 이거 볼까요? 과연 AI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아니면 뭐 수주 기대감, 앞으로 여전히 성장은 한다? 이거 누가 모를까?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결국에 세력이 컨트롤하는 이유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도 옵션 놀이터라고 하잖아요. 외국인이 출금 창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TM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롱숏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콜풋이라고 하는데, 롱이 상승하면 이득 보는 거, 숏이 하락하면 이득 보는 건데요. 지금 미국 시장의 증시를 딱 보면은 너무 간편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 뭐라고 했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뭐 AMD, 인텔, 메타, 애플은 뭐 연관도 없지만 그래도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 버립니다. 그런데 7월 11일부터 어떻게 되죠? 하락세가 나름대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하락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낙폭 가대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난리가 났고 기어이 200일선까지도 눌렸습니다. 그럼 이게 빠지고 빠질 때, 이 땡기는 흐름이 나올 때 세력들은 또 뭘 했을까요? 바로 롱 포지션을 키웠겠죠. 그러면 급하게 급락세가 나왔으니 상승세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만들 겁니다. 상방에 대한 베팅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에 대한 베팅, 코스피 200 이쪽으로 베팅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 뭐 여러분 알듯이 ETF로 TQQQ, SQQQ, 이게 롱이고 이게 숏인데요. 이런 것보다도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 ETF니까 빼고, 종목에 대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에 대한 베팅이 명확합니다. 특히나 저도 알고 있는 이 고점의 시그널들을 이 시장을 조성하는 세력들이
몰랐을까요?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가 꽂힌 걸 알았는데 당연히 숏 포지션 구축했을 거고 빠지면 롱 포지션 모아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이 순수하게 이 기업의 가치로만 움직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돈의 힘이 개입이 되어 있다, 수급 논리로. 근데 이 돈의 힘과 수급의 논리가 끝납니다. 언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예요. 우리는 2주차 목요일이 옵션 만기거든요. 조금 시기가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 만기를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맞춰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끝나서 수급 정리가 조금 될만 하면은 미국의 시세 때문에 갈 길 못 가고, 안 가야 될 길을 또 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옵션 만기일은 크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미국 시장도. 다만 이번에는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종목적으로도 베팅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 시장이고, 옵션의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 진짜 돼요. 마냥 순수하게 기업의 가치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자기적인 힘의 논리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수급은 그래도 한 번은 정리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올라오는 게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 거는 일단은 17,050포인트였거든요. 17,150포인트 정도 찍은 거 보고서 이 정도면 됐지,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까 했는데 어제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일단 지금 미선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갭이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미국 시장이긴 하다. 다만 미국 시장이 뭐 이걸로 인해서 계속 V반등으로 쏘아서 올린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금리 기조도 0.5bp가 절대적이었다가 지금 이게 23%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0.25bp 확률이 7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 이런 것만으로 다시 땡긴다? 그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오늘까지 오를전정 다음 주에는 어떤 수급의 정리가 좀 생길 것 같고, 그 기준은 우리가 21선 정도로 가져가 보기로 합니다.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뭐 적당히 우리가 기다려보면 한데, 혹시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1선이 깨졌다, 이거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렇게 깨진다면 여러분도 현금 만드시 않은 분들도 아마 현금을 조금 확보하시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저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기준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베타제 분들께도 설명드린 게 21선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요쯤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미국 시장이 빠진다면 더 그냥 훅 빠질 수도 있는데, 훅 빠지게 돼서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현금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고, 21선을 지지만 해준다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리스크를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 횡보 조금 치다가 바로 또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는 강력한 200일선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21선과 200일선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대응점을 가져가 보면 될 거고, 저라면은 200일선을 일단은 지지하는지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지지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반등을 쳐준다, 그럼 이때 현금을 쓸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원래 잡았던 포인트는 2490에서 2520포인트인데요. 한 번 더 쳐줬잖아요, 2700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한 2540포인트 요 정도에서는 대응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뭐 2580포인트 요 정도 사이가 굉장히 그 수급의 논리로 흔들흔들했던 자리거든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굉장히 흔들흔들 많이 했던 자리라 가지고, 그리고 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지지 구간을 형성하기 좋은, 거래량이 있었던 지지 구간 형성이 좋은 그런 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공략 포인트를 한번 기다려 볼까 하고, 기존에 뭐 빠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큰 방향은 내리더라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고, 길어야 1, 2주입니다. 1, 2주 조금만 기다리고, 진짜 길면 9월 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주, 2주, 진짜 길면 3주, 요 정도만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잘 보내신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고, 퀀트적으로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이 2004년을 가장 제가 예의주시에서 보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 퀀트로 비교는 하고 있는데, 이쪽을 좀 더 무게를 두고서 퀀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보다 지금의 시간 추이가 약 60%가량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일이 거래가 되면 지금 현재는 6일 정도의 거래 일수로 따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위치가 한 요 정도 같아요. 15일 정도. 지금 우리 시간이 9일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15일 정도면은 키높이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당장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우리 시장에서는 소폭의 조정세 이런 것들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간적으로 또 이렇게 빠졌다 반등까지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선 그냥 짧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질질질 하면서 여기까지 도달했다가 이렇게 바닥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미친 상승, 이제 하반기 미친 상승 이런 거 바바바바바박 이런 거 바바바바바박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뭐 이런 것도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중간 선거 끝났는데 막 뭐 트럼프가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금리 기조가 어쩌고저쩌고 꼬여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고용 뭐 이런 거 하나 다 나왔다가 어쨌든 내년 초에는 막 미친 듯이 내년 상반기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시간도 요거 구간만 잘 넘기면 와우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그런 시세까지도 저는 일단은 기대해보고 싶다는 거. 그럼 V반등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 그래도 V반등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V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V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견제를 하자. 이걸 보기에 오늘 일단 수급 개선이 조금 됐는데 명확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이 생각보다 약해요. 지금 코스닥이 그래도 800포인트까지는 넘겨줬어야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코스닥이 일단은 뭐 순환매 돌면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 매매를 어렵게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도망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시간을 조금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한번 내려치면 또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유의해야 되고 21선을 기준으로 요거 이탈하면 그래도 우리 견제하자. 또 202선까지 이렇게 상단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서 너무 과도하게 대응은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어쨌든 많이 못 오른 만큼 그만큼 지지라인을 형성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약업종 지수를 땡기기 위해서 오늘 HLB라던가 3000당 제약 이런 종목도 빡빡빡빡 땡겼다 그랬잖아요. 뭐 보톡스, 필러, 진단키트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테크적인 부분보다는 어떠한 이슈, 테마 아니면 뭐 돈의 논리 이런 걸로 약간 제약업종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진짜 이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한번 꺾어서 흔들기 한번 해주고 그러고 또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찍어 먹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지금 당장 어떻게 저렇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렸고 오늘 아침 브리핑 해석해 드리면 CPI 지표가 어쨌든 3년 4개월 만에 2.9%대 기록했어요. 근데 요거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강세 만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냥 저냥 그랬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 어제는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고용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허리케인으로 인한 일시적 고용 둔화였구나. 그래서 막 엔캐리 트레이드랑 연관해가지고 지금 뭐 고용을 줄이고 기업들 막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2주 연속 나오다 보니까 어제 시세 만들었다 라고 명분을 맞는 거죠. 실제로 이거 지표 나왔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랬거든요. 선물은요 바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고 나서 돈의 흐름으로 자기들이 땡기고 싶은 만큼 땡겨 놓은 것이다. 이 정도로만 보는 거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옵션 만기를 무시할 수 없고 옵션 시장이 롱숏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거고 다음 주는 이번 주 반등에 대한 수급 정리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매수에 대한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차익해야 됐다. 조금 더 챙겨놔야지. 이런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진정한 추이를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금리나 추이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2일에 있는 잭슨홀 미팅 이거 앞두고 있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뭐라고 떠드는지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또 뒤통수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예상 범죄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이런 이벤트들에 시장은 조금 더 경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잘 잡히고 있죠. CPI도 잘 잡히면서 파월 연준의장이 원하는 뭐죠? 인플레가 잘 잡혀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리 인하를 뭐 점진적으로 우리가 뭐 상황에 맞춰 하겠다 막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7월달 FOMC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실수다 니네 망했다 이러면서 막 긴급 FOMC 열어야 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시장이 얼굴색을 그냥 막 철판 깔고 이리 박았다 저리 박았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의 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꼭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 시장 개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18일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죠. 이때 이재명 전 대표가 당권을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소감문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뭐 민주당을 잡고서 이제 바로 잡고 뭘 바로 잡고 이러면서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야당이랑 얘기를 잘 해봐가지고 합리적인 이야기로 잘 끌어가겠다 이러면 이제 뭐 유예까지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죠. 합의점을 찾는 그런 제스처 이런 것만 보이더라도 우리 증시가 단독적으로 어떤 좋은 흐름을 또 보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뭐 유예 얘기 나오면 진짜 대박인 거고 9월 초까지만 제발 여야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금투세만 정리를 해준다면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음에 상반기에 억눌렸던 그런 시세가 하반기에는 뿜뿜뿜뿜 힘을 내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2640포인트 넘어가면서 5에서 10% 현금 만드신 분들 많을 텐데 2700포인트 정도 도달한다면 10에서 15% 저는 15%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만들어서 포트 운영에 유동적이고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주말에 보내면서 뭐 일하니 어딜 때리고 뭐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다 하나의 이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편하게. 지금 또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순환매 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막 올랐습니다. 2차전지 내려왔죠. 종합지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는 내려왔어요. 바이오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할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가 막 올라가면 2차전지도 내려와요. 그럼 이거 싸게 샀다가 얘가 막 올라가면 이거 팔아가지고 다시 또 바이오 사면 되거든요. 이런 시적 게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현금 만들어도 부담이 없이 만들고 있고 들고 있기 좋은 그런 시장이다. 이걸 제가 강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V반등의 조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조정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폭락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질질질 지겹게 그런 조정세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큰 틀에서는 역시나 방향성보다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또 리스크 관리할 필요 없고요. 과도하게 뭐 추격 매수해서 따라가서 막 난 놓칠 것 같아 불안해 초조해 도망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 할 것도 아니란 거예요. 다 대응이 가능하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대응할 수 있고 저것도 대응할 수 있고 아쉽지 않을 정도의 대응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 구축해 놓는 게 올해 남은 시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두는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가 145엔이 이탈이 되면은 엔화 강세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거쳐가면서 149엔까지 올라졌어요.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건 사실은 지금 연준이 재정 정책에서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제가 2주 동안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제닛 옐런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일에도 맛배기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옐런이 컨트롤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연준 어차피 컨트롤 못 하잖아요. 지금 옐런이랑 파월이랑 뭐 이렇게 의장 부의장으로 같이 일은 했지만 어쨌든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옐런이 컨트롤하는 거는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의 BOJ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일단 충격을 한번 줍니다. 금리 인상 시켜가지고 야 니네 금리 인상 좀 해라. 충격 줬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음모론 설이지만 일본에서는 폭락 나오니까 수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금리 인상 좀 조심해서 할게. 그런데 제닛 옐런이 상황에 따라서 또 이거 누르라고 하면은 BOJ 가지고 엔화 이런 가치들 요런 거 흔드는 요소 만들어서 엔화 강세로 만들어버리면 시장 또 폭락해요. 경기 침체 온다 뭐 한다 하면서 안전자산이니까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서 지금 기축통화 가지고 작업을 자꾸 치고 있는 게 누구다? 제닛 옐런이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의 포지션보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들어간지 그 엔화의 추이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래서 145엔에서 도망가서 일단 엔화가 160엔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엔화 가지고 장난치는 거 끝난 것 같고 155엔 요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은 그래도 시장은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엔화가 149엔에서 딱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살짝 빠지고 있거든요. 뭐 살짝 빠지고 있는데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떠한 정체성을 좀 만들 수 있는 거다. 상방 제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8천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과연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하락 때문일까? 아니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회피일까? 이것도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지지율은 진작에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8,160만원. 살짝 의심갑니다. 살짝 의심가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대한 차익이 미리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세력들은 다 이 시스템을 다 알고 있거든요. 돈의 논리로 땡기는 것도 저도 하는데 세력이 모를까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돌아오나 이런 걸 확인하자고 했는데 그나마도 조금 돌아왔어요. 큰 의미는 못 두겠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거는 오늘의 상승을 위한 시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신용잔고는 급락이 위해 지속적으로 미묘하게 늘고 있습니다. 뭐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난 거 아닌데 어쨌든 늘어는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돈의 힘으로 땡긴다면 그냥 신용장고는 꿀꺽 세력이 삼키고 또 땡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건 어쨌든 서킷 브레이커 만들면서 내려 찍을 만큼 때려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털 만큼 또 털어냈기 때문에 급락시키면서 저건 너무 의미 가지지 마십니다. 그래도 뭐 부담은 부담이지만 또 베타제 분들께 얘기한 거는 뭐 리스크 관리자 만든 현금 혹시 오늘 시장 떠서 시작하고 막 미국이 우리가 신동안 급등을 했고 뭐 니케이도 막 급등해 뭐해 막 이러면서 흥분돼 가지고 막 추격 매수 하실까봐 추격 매수 하시라고 현금 잘 가지고 계시라 자꾸 뭐 살려고 궁리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단기로 붙어서 뭐 하려면 물리기 딱 좋은 시대다. 잘해도 먹을 놈이 별로 없습니다. 수익 본다고 해봤자 2, 3% 뛰게요. 잘 찍어봤자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 현금 만들고 다음 주 추가 5%까지 만들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근데 저는 이미 현금 10% 있는 상태에서 15%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제 다음 주를 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낙관과 비관 가지지 마시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 정도 만드시라. 그래서 신용 잔고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1000억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거슬려서 기어이 한 번은 좀 더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추정은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이 상당히 그래도 많긴 했어요. 근데 상승 종목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 대비 눌리는 종목들이 많았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온 어떻든 중장기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괜찮았을 텐데 뭐 실망감 조금 있었겠지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 보면서 시가에 붙었다? 거의 대부분 물린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물리지 않으려면 최근의 흐름이 계속 이렇기 때문에 시가 대비 약세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반드시 자제하시고 단타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시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수급이 이제 1조 3천억 정도 마이너스 잡혔어요. 뭐 외국인이 잡아주고 뭐 이렇게 기관이 잡아줬는데 삼성전자 헤이스로는 매집을 해가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를 잡아준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코스닥도 뭐 엄청 세게 잡아준다? 글쎄 싶어요. 1000억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정도다. 뭐 단정 짓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다행이긴 하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8000억밖에 안 잡아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찜찜한 거거든요. 그마저도 마지막에 던져버렸습니다. 4000억까지 던지면서 지금 더 던졌네요. 제가 위에 보니까 여기까지 한 5000억 어치 선물을 이제 이 비차익으로 들어왔던 걸 결제를 하면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오늘 프로그램으로 개입하면서 시장을 자기적으로 땡겨 올렸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은근슬쩍 품모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엔화 요거 조금 거슬리는 거고 우리나라 환율이랑 달러 인덱스는 그나마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가고 있고 무엇보다 빅스 지수가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러나 이건 증시가 반등하니까 그냥 그게 반발로 나오는 거고 니케이 같은 경우 3.88% 와 미친 상승 보이네요. 진짜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정도만 올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8,100만원. 야 요게 조금 찜찜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트럼프 때문인지 진짜 위험자산 회피 그런 성향인지 그걸 모르겠고 중요한 건 지금 원자재 가격을 조금 보면 티가 나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살짝 꺾였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돋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정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물가는 일단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인플레가 잡혀가는 겁니다. 인플레가.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약세해 보인다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려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요걸 조금 더 우리 추이 보면서 어떤 리스크 관리 이런 거 반드시 신경 쓰면서 하자. 뭐 이 정도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은 제약이나 합병이 불발이 됐어요. 주주 91%가 부정적 의견.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걸 반영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셀트리온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 드리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아예 그냥 건드릴 생각하지 마시라. 주가가 더 빠질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주주라면은 아마도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손절해서 셀트리온 본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오를 건드리든지. 이 친구는 제가 계산을 잠깐 해봤더니 시총이 한 1.7조에서 2.2조 정도, 약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초반 요 정도 형성될 것 같거든요. 3 후반 4초 요 정도까지는 빠져야지 그것도 잘 쳐주는 것 같다. 그 이외에는 저는 셀트리온 제약은 당분간은 진짜 어떤 특별한 우리나라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뭐 좀 아쉽지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 드려보고 싶고, 또 전광판 잠깐만 본다고 하면은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차전지가 시가는 패기 좋게 떠서 시작했어요. 패기 좋게 떠서 시작했는데 뭐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전부 다 2%대 상승 시작했거든요. 2%대 상승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끝났고 HLB 같은 경우가 플러스 8%까지
이거 완전 만능 치료제가 되고 있거든요. 간암에 이어서 폐암, 뭐 그리고 위암. 원래는 위암 치료제였으니까요. 위암 치료에서 간암으로 갔다 이제 폐암까지 효능을 보고 있고, 뭐 유방암도 진행하고 있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HLB의 니보세라님이 지금 만능약으로 지금 계속해서 적응치 확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원래 다 저렇습니다. 저러면서 이제 주가 부양하고 이러는 거죠. 주가가 하도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야 이거 키높이가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미친 바이오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AB의 바이오도 오늘 한번 올라줬는데, 글쎄 AB의 바이오 글쎄 싶고, 에스트반 바이낸스 뭐 이런 CMO 관련주들 좀 움직였고, 녹십자 MS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주죠. 퀴런트 조금 움직였고, 지난주에는 에클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파미셀도 한번 저기세포 쪽에서 움직였고,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요거는 그냥 수급 논리로 이제 아무래도 좀 바이오들 제약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 뺏긴 거다. 뭐 그 진단 쪽도 올라가고,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거 다 올라가는데 얘네까지 올라가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얘네가 어쨌든 선두권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매매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종가에 베팅을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아침에 야 이거 이제 미국 시장 보고서 반도체 좋아지겠지 하고 따라 붙는다? 물려버려요. 다 음봉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음봉이 이렇게 많은데 어이구 전부 다 그냥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갭상승을 했지만 갭상승을 한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단기 매매, 추격 매매 이런 거 한번 다 먹고, 다음 주에 만들어 놓은 현금은 조금 우리가 그냥 최소한 22선 이탈할 때는 현금을 더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최소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코스피가 200일선을 지지하는 거를 확인을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일선 아마 제가 보기엔 깰 것 같긴 해요. 200일선 제가 보기엔 깰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는 그런 시간을 8월 달에 보내시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8월 달에 요거 빠져서 반등했는데 요게 이대로 쭉쭉쭉 올라간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8월 달은 보통 잘 가봐야 그냥 여기 박스권에서 요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8월달 자체를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시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혹시 8월에 너무 세게 움직여버린다? 그냥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9월에는 아마 한번 각오는 해야 될 겁니다. 차라리 그냥 8월에 빨리빨리 그냥 움직여주고 9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랠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편하게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판짜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저는 일요일 8시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급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 이제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조금 차가워졌는데 조금 더 찬바람이 불면은 우리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힘내시는 하루 되고, 제발 조급하지 않고 조금 더 느긋하게 대응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어떨까,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